선택과 집중입니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오늘장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동차 좀 많이 밀려서 걱정을 하실 것 같고 실적도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거의 맞춰준 것 같은데 싶은 경우도 많이 좀 밀리고 있고 안 좋다고 하면 더 크게 밀리고 있고 오늘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냉탕, 온탕, 냉탕이죠. 네, 그 말은 지금 반응은 나왔는데 연속성이 좀 결여가 되고 있고 외생 변수로 보면은 첫 번째 오늘 미국도 장내는 빠졌죠. 지금 테슬라가 장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채권 금리가 지금 4.1에서 4.2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좀 내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도 실은 연속성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딜표, 핸디캡 2차 전지 업종이 지고 있거든요. 금리와의 상관계수. 네, 그래서, 장은 어제도 민주당 금투세 집권되면 안 하겠다. 이거 연사시야 했는데, 연속성은 나머지는 시장 기류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섹터별로 좀 많이 좁아질 겁니다. 좁아지고 제가 궁극적인 전략은 10월 초 중순에는 수익률 게임을 노리고 다만 반도체로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 다른 것들은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월 말 11월 초로 가는 구간에는 수학기다 했습니다. 터진 건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는 하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 거고 이런 선택 반도체도 오늘 하이닉스 축과 관련된 주가들 이번 달에 제가 이것도 하나인드도 이야기 드렸죠. 네, 이거 지난주도 급등 나가 수익도 내고 또 한번 급반등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이수 페타 시도 되고요. 네, 이것도 제가 10월 초 중순 사이에 언급은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욕심을 좀 덜 내고 강세 플러스 반응해서 챙겨놓고 관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봐야 되겠고 지금 2차 전지가 시간에 의해서 테슬라가 실적이 매우 실은 고무적이에요, 내용이.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내드리겠는데, 한국,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단타 매매하는 거예요. 토마토 TV에서 백날을 여기서 2차 전지 대박이야, 2차 전지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외국인이 사줘야 되고, 금리와 시장 여건이 맞아야 가는 거예요. 소총부대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중화기가 추세적으로 대응할 때 주가가 대형주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1박 2일 만에 또 좀 단기 고점화가 되는 거죠. 다만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기차 자동차 부분에 OPM을 보니까 17%가 나오네요. 이거는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복귀가 된 거예요. 최근에 일론 마스크가 원가 절감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부분이 원가 개선, 마진율이 개선된 것은, 큰, 차계 상황에서 업황은 저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주가는 금리 상관계수 이런 거에 따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고실적의 근간은 실은 ESS입니다. 네, 근데 ESS도 최근에 올라가다가 지금 실은 펀더멘탈은 개별적으로는 한중 NCS가 지금 제일 좋은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보니까 가다가 툭 꼬꾸라져 버리죠, 이렇게. 네, 시장 수급망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한중 NCN스나 지금 서진 시스템 이런 쪽에 한 이틀 연속 그래도 반응을 해준 겁니다. 주로 지금 최근에 한국정 수급 보면 한 이틀 반응하고 더 못 뻗으면은 그 다음날 주로 조정을 받고 갑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빨간불에서 쫓아다니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선수가 좀 쉬어가면 후수들이 나옵니다. 제약주랑 방산주가 올 여름부터 지금 사실은 주도 업종이에요. 이 대형주가 쉬니까 중소형주도 움직이죠. 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나올 건데 다만 이제 대표주자들도 알테오젠 이번에 40만 원 찍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저께.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알테오젠은 39에서 40은 일단은 단기 고점이에요. 많이 고점이고 좀 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 싸게 사가 중장기 투자를 알테오젠 저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기본 비중은 유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또 나올 기다리면 나올 내용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39, 40 가는 요 위치에서는 수익도 많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차익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가캠도 앞으로 뭐 나올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예, 뭐 13만 대 넘어서 더 튀는 것은 조율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오늘 어제 학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예, 보르도이도, 뭐 12만 원 금방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차익 조절은 일정 수준은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실은 완전 관의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어제.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은 있는데, 주가가 이제 선제 반영하고 조금, 예, 10월 하순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선 앞두고 조금 차익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구간이라는 거죠. 무조건 구간 아닙니다. 뭐, 지금 최근에 또 뭐, 제약바이오가 하니까 지금 후순위들을 막 추천하고 대박이다 하는데 제가 그거는 좀 단기 매매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펀더멘탈 약한 놈들은 크게는 못 보내줍니다. 추세적으로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대형주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어제 제가 하나씩 이템 같은 대안은 이야기했는데 모멘텀이 다 기다리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죠. 초과 조정은 기회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싼 방산주 중에는 뭐 대표주 지금, 예,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씩 이템이죠. 이 종목이 아니고. 그거 제가 뭐 어제 18,7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종가 근방에. 아침에도 줬고요. 이렇게 어제 음봉 다음에 털어내고 양으로 가죠. 네, 방산 이슈도 지금 아마 뭐 개별 종목들이 급등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 안 드리는데 대기업 계열사에서 PBR이 1대 있는 회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어제 보니까 대표이사 바뀌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나머지 업종들은 다수가 뭐 조정에 힘이 나약합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 있고, 조선주도 지금 한 이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틀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그치는데, 충분히 거치고 가겠죠. 네, 현대중공업이든 현대미포든, 네, 매물 소화납니다. 이틀 올라가고 또 소화가, 소화될 때는, 뭐 아마 지난저가 10월 중순부터 이야기할 때 그때 사신 분들은 편안한 구간인데, 이런 것들이 단발이 아닌 거예요. 조선, 방산, 에이스들, 그다음에 바이오는 소수 집약,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막 지금 또 뭐 신규 바이오 추천한다고 뭐 흥분해가 들어가는 거는 그 설거지하러 들어갈 때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10월 하순은 좀 팔자가 분명히 전반적인 우위에 있다는 거.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지분 경쟁 싸움 관련주 고려아인이 지금 3패까지 들어갔죠. 네, 지금 사모펀드랑 연계된 여의도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밀어붙이는데 저런 그룹사 간의 뭐 지분 경쟁 구도 싸움 이런 것들이 실은 내년에 빅 테마가 될 거예요. 7월 한미약품도 그 때문에 강세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이슈들도 지금 시장에 외적으로 있다. 이 정도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경쟁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또 빅테마가 될 것이다. 이런 예고도 또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장에 한미사이언스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 있고요. 말씀해주신 이 조선이나 방사는 외풍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양호한 모습. 바이오 후발주자는 따라가지 말고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보자라고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은 괜찮은데 그 밖에 지금 된서를 좀 맡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애가 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G노텍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 포함해서 또 집중 팁 주실 게 있다면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10월 하순에 머물다가 약세화되는 업종군들은 뭐 간단한 겁니다. 많이 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예, 매물 압박을 줘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뭐 지금 제가 이번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이번에 뭐 하이닉스 발표 이벤트에 한번 잘 챙겨보자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LG노텍은 애플이 모멘텀이 중국에서 좀 삭감되고 약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투자 대상이 그동안 변수 앞에서는 아닌 것인데 네, 이런 뭐 흐름이 너무 한동안은 약세 기조에서 꼼짝 못합니다. 다만 현대차는 네, 오늘 네, 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 마진을 보였다면 로스카 가는 건 아니에요. 현대차는 지금 뭐 환율 문제, 그다음에 뭐 금리, 자동차는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구매해줄 전기차 기업이 잘 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뭐 2차 전지를 공부하고 양극재 소재를 공부합니다만은 누가 사주죠? 전기차 회사,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주죠.
자동차 메이커들이 잘 되려면은 미국은 다 할부죠. 수요자가 할부 금리가 떨어질 때 수요가 급증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은 이 수요자를 보는 그 리테일 쪽이기 때문에 금리 상관 계수에 좀 취약한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요게 오늘 또 하방 압박 외국인들이 또 뭐 로스카 타는 물건들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두 거 질문하셨는데 둘 중에 저는 LG노텍은 좀 별로 안 좋게 보이고 지금 단기. 다만 이제 자동차는 뭐 기다리면 다시 복원력은 있겠죠. 네, 여기 뭐 기본적 펀더멘탈과 실적 기반은 우수하니까요. 네, 이렇게 좀 보시고 터진 시액을 좀 잘 챙겨 놓으시고 저 그동안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 챙길 기가 있습니다. 두 업종은요. 네, 그런데 나머지 업종군들은 그러면 뭐 저게 뭐 주도가 올라가냐 그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 외생 변수에 취약한 국가잖아요. 요게 좀 멈춰져야 돼요, 이거. 10년물이 조금 한 3%도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멈춰지고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만이 금리 올라가면은 왜냐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꾸로 그죠? 채권 가격을 앞가름을 해야 돼요. 저 펀드 운용자들이. 그럼 뭐로 앞가름하냐면 주식을 팔아서 앞가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채권 금리랑 그 주식시장이랑 상관계수가 있고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반대급부를 받는 업종군들이 있죠. 주로 수출 중에 해주카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혼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뭐 소수만 이야기 드리죠. 소수 업종들만 볼 수밖에 없다, 지금. 10월 하수는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 비중도 일정 수준 가지고 계십시오. 계시고 소수 업종도 제가 가격 매력 줄 때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거. 이 투자 전략을 좀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안전판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 종목도 좀 압축을 해주시고요.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